안녕하세요. 세계문화유산 도시 아시시 투어를 시작하신 여행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행자님을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소도시 아시시로 안내해드릴 마이 퍼스트 가이드의 전문 가이드 클레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행자님이 방문하시게 될 아시시는 바쁘게 사는 현대도시하고는 또 다르게 중세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그래서 가보면 이제 느긋하게 마을 자체를 둘러보실 수 있는 소도시입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제 부활절 같은 연휴에 자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아시시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뭐 어딜 가나 이제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북적북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고즈넉하게 둘러보실 수 있는 아시시를 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여기 아시시 투어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로마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시면은 이제 밀라노부터 이제 베니스 보시고 나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여기 아시시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이미 또 이제 많이 경험해 보시고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제 생각에는 조금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탈리아가 이게 쉬면서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아마 공항에 이제 도착하시면서 그 설렜던 마음보다는 지금은 좀, 아, 나 너무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는데, 다니면서는 사람도 많고 이제 치이면서 조금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녔던 곳인데, 막상 한국 와서 보면, 아, 이탈리아가 진짜 아름다운 나라였구나. 나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이 끝나고 귀국하시면 다시 이제 뭐, 이탈리아 또 와보고 싶다 해서 다시 뭐 표를 끊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뭐 비행기표를 또 끊으실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유명한 사람 중에 이탈리아를 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이제 독일의 대문호 괴테 아시죠?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명해진 이제 작가 괴테도 이탈리아를 1786년부터 이제 1788년까지 20개월에 걸쳐서 이제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여행 책도 이제 집필을 하게 됐는데, 거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 3시에 칼스바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게 떠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테니까.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쓴 편지와 일기 그리고 메모를 엮은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여행기도 출판을 할 정도로 괴테에게도 이제 이탈리아 여행은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괴테는 2번이나 로마를 방문했었는데, 처음 로마를 방문한 날을 제2의 탄생일이자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 할 정도로 감탄하면서 이제 나폴리 여행이 끝난 후 다시 3개월 만에 로마로 돌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3번쯤 와야 이제 이탈리아의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이제 표를 다시 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새는 또 이제 뭐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을 팔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뭐 1년에 유럽도 이제 여러 번 가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렇게 이제 자유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뭐 여행 상품 통해서도 가실 수 있는데, 1년 내내 좀 뭐 여러 군데 돌아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유럽 그중에서도 이제 유럽의 가장 중심이자 유럽 여행에서 빠질 수가 없는 나라 바로 이탈리아를 여러분들이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여행자님이 방문하시게 될 아시시는 제가 세계문화유산 도시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시 마을이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경주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등재되어 있는 곳인데, 먼저 이제 아시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뭐 로마나 피렌체, 베네치아 투어를 저희 마이 퍼스트 가이드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 공부를 좀 하신 여행자님도 계시겠지만, 또 이 아시시
투어를 통해서 저희 마이퍼스트 가이드를 처음 만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기차 타고 가시면서 혹은 뭐 차 타고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탈리아 지형이 정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번 뭐 구글 맵이나 미리 지도를 통해서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에 학교에서 세계지리 같은 거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탈리아 나라 모양이 구두처럼 생겼다, 뭐 여자 롱부츠처럼 생겼다, 이런 말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길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나라죠.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이제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어진 아펜니노라는 산맥으로 이제 동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지금 뭐 기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밖에 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국내 여행하는 거 아닌가, 내가 국내 기차 여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실 거예요. 뭐 여기가 지금 아시시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제 경주로 가는 이제 기차 아닌지 이제 헷갈리시는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랑 이제 자연 경관이 비슷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저도 이제 기차 타고 여행할 때도 이제 많이 느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이 그러하지만 특히나 이제 도시마다 이제 담고 있는 색깔이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뭐 주요 도시만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시거나 아니면 또 밑에서 위로 올라오시면서 전체적으로 이탈리아를 쭉 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정말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는 로마부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까지 둘러볼 수 있는 피렌체, 그리고 이제 전 가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바다 위에 세워진 전 세계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까지. 그리고 또 밀라노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여성분들, 이제 잘생긴 남자 모델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길에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길에 뭐 프라다, 뭐 아르마니 이런 브랜드 남자 모델들이 그냥 막 걸어 다니고 있어요. 가서 이제 보시면 느껴지실 텐데, 그렇게 여성분들을 또 심쿵하게 만들 그런 밀라노도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각 도시마다 마치 다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뭐 이탈리아 뭐 소매치기도 너무 심해요.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해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제 여행 다니시는 동안 불편한 점을 느끼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또 아마 또 여행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나라보다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탈리아 각 도시들의 색깔이 다 다른 이유가, 이탈리아가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가 이제 밀라노, 베네치아, 시칠리아 뭐 다 각각 다른 나라였습니다. 밀라노 공국이나 뭐 베네치아 공화국 뭐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신, 세계사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디블 토탈러라고 해서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땅 따먹게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게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시면 이 나라를 이제 선택하는 게 있는데, 프랑스나 이제 영국, 스페인 같은 다른 유럽 나라들은 중세 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나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한데, 이탈리아 영토 보면은 이제 밀라노, 뭐 베니스, 시칠리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게임에서까지도 이제 이탈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던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이 된 게 1861년이에요. 200년이 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라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았던 것보다 이제 사람들이 피렌체 사람, 뭐 밀라노 사람, 로마 사람으로 살았던 역사가 더 길었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자신들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나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하기보다 나 로마 출신이야, 나 밀라노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더 많이 한다네요. 이게 정말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이탈리아 축구죠. 사실 저는 축구 잘 모르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탈리아 많이 오시고, 또 실제로 밀라노에서 같은 데서 이제 경기를 보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원전 굉장히 치열하죠. 그렇게 이제 아무튼 이제 이탈리아 각 도시마다 자신들의 이제 축구 구단에 대한 자존심까지도 이제 굉장히 세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도 지역 감정 문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감정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 이탈리아가 훨씬 더 심하다고 해요.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에 밀라돈 공국, 뭐 베네치아 공화국까지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있던 도시들은 굉장히 남부 지방에 있던 도시 국가들보다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뭐 돈도 많았고, 뭐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황을 뭐 손에 쥐고 좌지우지 했었던 이제 역사가 있었을 정도로 북부 지방에 있던 도시 국가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뭐 국력이 좀 짱짱했었는데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이제 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북부지방 사람들이랑 남부지방 사람들 간에 이제 자존심 싸움이 없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한 곳이 북쪽에 있던 사르데니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쪽 지방은 통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경제력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북쪽 사람들이랑 남쪽 사람들이 쓰는 말도 조금씩 다르대요. 우리나라 사투리처럼 여기도 이제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양도 다 다르다는데 북부 쪽 이탈리아 말은 프랑스 말이랑 오히려 비슷하고 남부 쪽은 루마니아어랑 또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기 그럼 표준어는 어느 지방 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맞추셔도 됩니다. 맞추셨나요? 우리나라처럼 수도인 이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탈리아 표준어는 수도인 로마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피렌체에서 쓰는 말이 표준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고 나서 지금의 피렌체, 당시는 이제 토스카나 공화국이라고도 불렸는데 그쪽 지방 출신의 문학가 제가 아까 괴테 얘기했는데, 여긴 단테. 그러니까, 괴테는 독일 사람이죠? 단테는 이제 피렌체 사람인데, 단테가 쓴 신곡 때문에 이제 그 피렌체 쪽에서 썼던 언어가 이탈리아의 표준어로 이제 되었다고 해요. 단테가 집필하던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지방 언어는 좀 멸시하고 라틴어만 이제 고집을 했었다고 하는데 단테는 이걸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내가 쓰는 나의 자국어인 이제 피렌체 방언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라틴어로 안 쓰고 이탈리아어로 신곡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 단테가 집필했던 언어랑 또 지금의 이탈리아 언어랑은 또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테는 이제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라고까지도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하면 많이들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바로 음식이죠. 특히 여성분들 이제 파스타 진짜 좋아하시는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찾아서 먹고 이제 피자 같은 것도 이제 뭐 피자 맛집 많이 찾아다녔는데 특히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자나 파스타의 본고장으로서 이탈리아 가면 꼭 본토 정통 파스타 꼭 먹겠어 이렇게 다짐하고 오시는 여행자님도 분명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지에서 실제로 파스타 먹어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맛있다라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한국의 파스타 맛집 뭐 많죠. 그런 데서 먹었던 까르보나라도 여기 와서 이제 까르보나라 먹으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한국의 이제 이탈리아 음식점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변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더 잘 맞게끔 이제 조리가 돼서 나오는 거고 이탈리아 음식이 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소금이 귀했다고 하죠. 소금이 이제 화폐처럼 쓸 정도로 이제 귀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 대접으로 이제 음식을 나갈 때 소금을 좀 듬뿍 뿌리면 나 좀 이제 잘 사는 집안이다.
나 좀 괜찮다, 부유하다라는 걸 이제 과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금을 듬뿍 뿌리던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렇게 짜게 먹는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은 유럽은 이제 석회수 먹잖아요. 석회수를 먹기 때문에 이 석회질을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음식이 짜졌다는 설도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그냥 하나의 썰이긴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요. 또 이제 우리는 이제 파스타 먹을 때 소스 맛으로 많이들 먹잖아요. 뭐 크림 소스, 토마토 소스 다 좋아하시는 게 다르실 텐데, 여기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를 소스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면 맛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탈리아 와서 파스타 처음 먹으면 이거 안 익혀서 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탈리아 식문화에서는 이제 면을 푹 익히는 게 아니라 덜 익은 면을 씹을 때 그 고소한 맛으로 이제 파스타를 먹는다고 해요. 알덴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파스타 맛있게 하는 뭐 파스타 황금 레시피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아마 뭐 면을 뭐 삶다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삶다가 이제 면을 한 가닥 꺼내서 이제 이렇게 좀 잘라보면 가운데 심이 남아있는 정도, 이거 뭐 알덴테라고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면을 삶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면이 다 익었다고 하는 정도가 바로 이제 덜 익은 정도, 알덴테라고 합니다. 이게 알덴테의 뜻이 치아로 씹었을 때 파스타의 심이 보이는 정도, 티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파스타의 심이 보일 정도로 단단함이 느껴질 정도의 익힌 상태가 이제 알덴테인데, 이게 처음에 한국인들의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나라의 식문화이니까 계속 먹다 보면은 그 고소함이 또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본토만의 파스타 맛을 여기 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또 맛있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또 이제 한 번씩 드시면서 겪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옛날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이 면을 이렇게 덜 익혀서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막간으로 들려드리는 썰이긴 한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스타 면을 푹 익혀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면을 푹 오래 삶아서 이제 주로 좀 경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탕같이 단맛이 나는 향신료를 뿌려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이탈리아 남부지방 나폴리를 제외한 곳에서는 이런 면을 푹 익혀서 먹는 생파스타로 먹었다고 하는데, 나폴리 지방의 건파스타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전국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알덴테라는 단어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쓰이게 된 용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탈리아 음식 좀 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짜게 먹는 식습관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짜게 먹으면 보통 이제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 우리 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는 2017년에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 1위로 뽑히기도 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가 94점으로 1위 했고요. 우리나라는 84점으로 24위를 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건강한 비결이 바로 이제 음식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탈리아 음식이 피자, 파스타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탈리아 여행하시는 동안 계속 이제 같은 음식만 드시면 아마 한국 가서 한 달 정도는 파스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아마 질리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면 요리 말고도 이탈리아가 삼면 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베네치아 같이 바다에 좀 인접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시면 이제 해산물 활용한 요리 많이 드시면 되시고, 이제 피렌체 또 티본 스테이크 많이 생각하시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류 같은 고기 요리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서 또 다양하게 한번 맛있는 요리들 드셔보시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 먹는 거에 그렇게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커피도 아마 또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탈리아 오셔서 커피나 또 아이스크림 많이들 생각하시고 오실 텐데, 이탈리아는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 못 보셨을 거예요.
커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피에 얼음 타 먹는 거 왜 저렇게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식습관, 뭐 식문화를 굉장히 또 자부심 있게 여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딜 가셔도 맛있는 음식 먹고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 소개는 좀 이 정도까지로 마치고요. 이제 아시시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시는 한국에도 이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로마에서 31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로마에서 피렌체로 올라오실 때 많이들 방문하시는 곳이에요. 아마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로마에서 기차 타고 오실 텐데, 기차 예매하실 때 아마 시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아시시가 소도시이다 보니까 교통편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실 이탈리아 여행 일정이 여유롭지 않으면 가시기 어려우신 곳이 바로 여기 아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머무는 일정이 길면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탈리아, 아까 제가 기차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의 무궁화호, 새마을호, 그리고 KTX처럼 빠른 기차 또 많은 기차 또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로마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오신 분들은 완행열차, 지역 열차라고 하는데, 레지오날레 타고 오셨을 텐데요. 주로 큰 도시를 지나가는 구간에는 이제 뭐 빠른 기차 지나다니는데, 여기 아시시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빠른 기차는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레지오날레 타고 오셨을 텐데, 완행열차만 아시시역에 정차를 해요. 그래서 아시시는 로마 테르미니 역에서 아침 8시 이른 시간에 이제 출발하는 완행열차 타야지만 중간에 이제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도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 아직 아시시 떠나기 전에 한번 미리 들어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트렌 이탈리아 검색해서 보시면 아마 제일 빠른 시간이 8시 기차일 거예요. 이달로는 안 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시시는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움브리아 주라고 아시시가 이제 움브리아 주에 포함이 되는데 움브리아는 이탈리아 말로 이제 움벨리코라고 해서 이제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움브리아 주에 속해 있는 아시시라 이제 참고로 이제 로마는 라찌오라는 주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아시시는 움브리아 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시시가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주변에 바다가 없이 분지로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님이 이제 아시시 도착하시게 되시면 기차역 있는 곳이 이제 아시시 주민들이 지금 주로 살고 있는 신시가지고요. 오늘 이제 주로 이제 투어로 돌아보시게 될 곳은 이제 아시시 기차역에서 버스 타고 이동하시게 되실 텐데 아시시 구시가지 이제 산 중턱에 아름답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옛 도시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 도시는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기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중세 시대인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의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됐다고 하는데 2000년에 이제 등재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뭐 미술 좋아해서 뭐 오피치 미술관이나 이제 미술관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유적지나 도시마다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테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테마로 이탈리아 보시겠지만 여기 이제 아시시는 마을만 둘러봐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 이제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여행자님께 이제 아시시를 아름다운 뭐 소도시의 느낌으로만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미리 찾아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시는 지금의 교황님 이름이죠.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의 고향입니다. 또한 이제 프란체스코 성인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제 글라라 성녀도 이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이랑 이제 똑같죠? 글라라 성녀가 이제 글라라라는 이름이 영어로 발음을 하면 클레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글라라 성녀의 이야기와 프란체스코 성인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들려드리면서
마을의 풍경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아시시의 성당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 성당들을 둘러보면서 마치 이제 중세로 돌아가서 아시시 마을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제 제가 성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탈리아는 도시마다 우리 도시를 수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대표 성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 보자면 이제 베드로와 바오로가 수호 성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앞에 보면 가장 큰 조각상 두 개가 있는데 성당을 바라봤을 때 이제 왼쪽에 열쇠를 들고 있는 게 베드로 성인이고요. 오른쪽에 긴 칼을 들고 있는 게 바오로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렌체 수호 성인은 세례자 요한인데 그래서 이제 두오모 성당 앞에 세례당 이름이 산 조반니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한인데 그래서 이제 성당 이름이 요한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게 된 이유가 이제 피렌체 수호 성인이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가시는 도시가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에 가보시면 성당이나 건축물 위에 독특하게 날개 달린 사자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자상의 심벌은 사대복음을 쓴 저자 중에 하나인 마르코 성인의 심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은 마르코 성인이고요. 아마 성경책 보실 분들이나 뭐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성인들의 이름이죠. 이렇게 이탈리아의 각 도시는 자신들의 도시를 대표하는 수호 성인을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들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그런 이탈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수호 성인이 바로 이제 여행자님이 가고 있는 아시시의 성인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시는 프란체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의 고향이기 때문에 대부분 카톨릭인 유럽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이제 아시시를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지순례로 아시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마을 안에 성당도 많고 이제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호텔이나 숙박시설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시에 대한 간단 소개와 이제 이탈리아 나라에 대해서 짧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시시 설명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프란체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쭉 들어보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이제 기차 타고 이동하시는 중이시면 기차 안에서 미리 예습 겸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도시 소개 마치고요. 다음에 성인과 성녀의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실 분들은 지금 바로 넘기셔서 들으시면 됩니다.